특수 관계자인 기업이 야구단에다가 일으켜준 매출, 일단 모기업 지원금. 대단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모회사들이 약간 손실인 게 낫거든요.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야 돼요. 기아랑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밍 스폰서 비용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NC소프트의 주주들은 싫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 돈을 빌려줘? 돈만큼 현금 있으면 재투자를 하든지 그렇죠. 배당을 해야지. 네. 모회사 입장에서 자회사에 한 푼도 지원금 주지 않아도 할 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야구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팍팍 쏘주는 좋죠. 유상증자가 좋아. 만약에 제가 구단을 갖고 있는 구단주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우승하는 게 달가울까? 또 인수합병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SSG의 1,000억이라는 게 기준가가 되긴 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1,000억에 누가 사고 팔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배종훈 기자는 어떻게 경제를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경제를 무역학 부전공. 무역학을. 재무적 관점으로 바라본 KBO 구단에 대해서 야구에 산다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상업을 했어요. 상업 알아요? 상업? 상업 아세요? 너무 옛날. 좌변과 우변을 맞춰야 된단 오. 말이에요. 제 곁에는 야산의 귀염둥이 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정훈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여기 나오게 된 거예요? 작년에 이제 워낙 프로야구 흥행을 했으니까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로 이제 우리 구단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본인이 발제한 아이템. 네, 제가 발제한 아이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야구팬 회계사 김효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계사라고 합니다. 네, 떨리네요. 원래 빅펌 이제 안진 회계법인에서 일을 뭐 M&A나 뭐 이런 뭐 감사나 이런 것들 담당하시다가 지금 독립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눠 먹던 걸 혼자 먹는 걸로. 예, 맞습니다. 지금 혼자 먹을 네네네. 때가 됐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뭐 네, 들어보기는 하고 뭐 주식을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참고를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근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는 재무상태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지금 얼마가 있어.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올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돈을 썼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주석은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여기에 좀 더 설명해 줄 게 있는데 이건 이러저러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회사에서 이걸 작성을 하면은 이 회계 기준에 맞게 감사인들이 가서 봐서 잘 만들었다,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한번 감사하는 거를 이런 거고,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으니 투자할만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아니긴 하고요. 아, 그래요? 감사는 적격인데 실제로는 안 그런. 많죠, 네. 네네. 물론 이제 적정 의견이 아니고 뭐 한정, 부적정, 뭐 의견 거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말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약간 재고해 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모든 기업이 다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감사 의무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 사업연도에 어느 조건을 달성하면 올해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트라고 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공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기업 산하의 회사들이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공시를 하긴 하더라고요. 배종훈 기자는 어떻게 경제를 알아요?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첫 질문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무역학 부전공. 진짜요? 무역학을 무역학. 부전공을 하셨어요? 난리 납니다 이제. 지난해에 어마어마한 그 관중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게 기업으로 봤을 때도, 야구단이랑 기업으로 봤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실제로 봤더니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840억의 매출을 거뒀고 나머지도 전년도에 비해서 성장한 곳이 많아가지고 총 하면은 6,825억인데 지난해 대비는 11%. 2019년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는 30% 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 KBO라는 그 사업이 매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추세다. 구단들은 대체 돈을 뭘로 버냐?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 같은 경우 보시면 광고로 한 48% 정도 수익이 났고 입장권으로 한 24%, 나머지 뭐 상품 매점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렌트 같은 거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 롯데가 좀 평균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50% 가까이는 광고 매출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단이 반드시 특수 관계자와의 매출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특수관계자가? 기업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주기아 그리고 주기아의 관계회사들, 뭐 기아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뭐 현대카드 등등등.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조금 공시를 투명하게 해라. 왜냐하면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불투명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석에 따로 다 공시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특관자라고 보통 간단하게 부르거든요. 흔히 이제 저희가 야구판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뭐 모기업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인 기업이 야구단에다가 일으켜준 매출, 그러니까 광고를 줬다든가 뭐 사업비를 줬다든가 이런 거를 일단 모기업 지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두산 베어스는 뭐 주 두산이 당연히 지배 회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밥캣 코리아, 중앙대학교 병원까지 심지어 이렇게 특수관계자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모기업 지원금이라는 건 사실 지원을 해주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빼면 야구단들이 그럼 얼마를 벌었을까? 자체 매출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는데 2023년에 3,823억 원을 벌었는데 2024년에는 4,581억 원을 벌었습니다. 1년 만에 20%가 성장한 거예요. 뭐 엄청나게 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퍼센트가 경제 오른다는 건. 상황을 생각을 해봐도 엄청난 가장 큰 거는 입장 수익의 변화였다. 2015년 10개 구단 시대부터 봤는데 처음에 한 700억에서 800억, 그 다음에 코로나 직전에 한 900억까지 갔었거든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극적으로 떨어졌고 47억까지 떨어졌고 2022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2023년에 처음으로 1,000억을 넘었고요. 지난해 1,595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규 시즌만이거든요. 한 경기에 2억 원이 넘게 벌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경기에서 입장 수익으로만 상당한 돈을 벌어들이는 리그가 됐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좀 구단별로 뜯어봤는데 2015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15년에도 뭐 관중들 꽤 많이 들어왔고 꽤 많은 돈을 벌었던 해였는데, 이때 가장 정규 시즌 입장 수익이 많았던 데가 두산이었어요. 두산이 110억 원을 벌었거든요, 입장 수익으로. 근데 작년을 보면은 제일 못 번 구단이 118억 원, 제일 많이 번 곳은 LG 192억 원을 벌었어요. 포스트시즌 배당금 이런 거 합하면 LG는 200억이 넘습니다. 진짜 극적인 변화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 성장세를 이끈 동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굿즈겠죠. 롯데 같은 경우에 2015년에 17억 9천만 원을 찍혔는데 지난해 2배 넘게 는 거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3억 4천인데 19배. 제가 알기로는 10개 구단 중에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외주를 주는 데가 많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액수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숫자적으로 이렇게 파이가 커졌다. 일단 현재까지 큰 기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상당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돈이 점점 많이 벌리는 리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모기업 지원금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9개 구단의 모기업 지원금 합계, 키움은 모기업이 없으니까요. 2,324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2024년에 2,243억으로 뭐 많이는 아닌데 한 4%? 3%? 이 정도 줄었습니다. 지원금이 안 늘었는데 다른 매출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파이가 커진 거죠. 특히나 좀 주목해 볼 게 기아 같은 경우에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기아가 모기업 지원금이 2023년에 150억이었는데 109억 원으로 줄였고요. NC 같은 경우가 좀 극적인데 249억 원이었던 거를 117억 원으로 줄였어요. 110억 원이 일종의 약간 기준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키움의 네이밍 스폰서가 110억이잖아요. 기아랑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밍 스폰서 비용 정도를 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약간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처음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배 기자 분량이 너무 커요 지금. 지원금을 전체 매출로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의존율이 얼마냐. 전체 평균을 해보니까 2015년이 48%였어요. 그러니까 야구단들이 예컨대 뭐 1,000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 500억이 다 대기업들한테 오던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2024년에 이게 31%입니다. 아까 기아 말씀해 주셨는데 기아의 지금 2024년에 의존율은 14%입니다. 제일 낮아요.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야구단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단하다고 좀 여겨졌고. 그 BEP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야구단들이 좀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대단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모회사들이. 너무 손실이 난다 싶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광고비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난다고 해도 뭐 대기업들이 가져가려면은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그걸 크게 기대하지 않죠. 그럴 거면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약간 손실인 게 낫거든요.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뭐 상장사들처럼 재무제표를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니즈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돼서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나네, 매출이 더 오르네, 그럼 우리가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 구단들이 그렇게 판단할지는 네, 알 수 네. 없으나 네네.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고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NC가 좀 특이하죠. 네. 지금 많이 특이하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지원금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해 굉장히 극적인 좀 감소가 왔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확실한 지침이 없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창단 당시에 40억의 자본금을 투입을 했고 이제 네.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광고비 쪽으로 돈을 주기도 하지만 더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NC 소프트 측에서 대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차입금이 2024년 말 현재 355억 원입니다. 돈을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NC 소프트가. 네네. 근데 보니까 최근 3년간 한 해에 18억씩 계속 갚았어요. 갚아서 355억이 남은 거긴 하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좀 특이하죠. 야구 구단들이 돈을 벌어서 모회사에 돈을 갚고 있다는 게. 이게 모기업 지원금 같은 거에도 좀 특이한 구조인데 이게 지금 SSG의 그 특수 관계자거든요. 이마트,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등등등등등해서 광고비를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네. 이게 수치일반. NC는 NC 소프트가 주는 광고비가 답니다. 엄청 다양한 뭐 계열사가 있는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재벌 회사가 아니다 보니 한 회사에서 어쨌든 여기에 모든 매출을 다 책임져 주고 있는 건데 한 회사가 안 좋아지면 좀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는 있겠죠. 다른 데서 대신 좀 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네, 아무래도 여기도 상장사니까 주주들이 계속 이런 그렇죠. 식으로 운영할 거야 라고 맞아요, 생각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요. 야구단이 이제 돈을 쓰는 데가 아니라 좀 버는 대로 변화를 하라라는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 2023년에 249억을 거쳐서 지난해 117억이면 이게 사실상 창단 이후 최저 금액이거든요.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선수단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매출 원가, 야구단에 쓰는 돈의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선수단 운영비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줄어든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렇게 많이 쏟아 부었던 시점에 우승을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럼요. 네. 다만 이제 그때가 만약에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다양한 매출이나 뭐 다양한 그럴, 광고를 할 수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그렇겠네.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NC가 이제 지금 그래서 광고 수익이 굉장히 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보시면 원래 한 70에서 80%대가 모기업 광고 비중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6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39%는 그 외 NC가 여기 붙이고 있는 그 뭐 다른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데나 아니면 뭐 NC 파크에 있는 광고들이나 다른 광고로부터 수익을 갖고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영업이익은 냈고 모기업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보다는 매출이 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줄었지만 자구책을 계속해서 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NC 구단이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업이익은 계속 내고 있는 상황. 네네, 어떻게든 영업이익도 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모기업에 돈을 갚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모기업 지원금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이 110억 원이라는 그 네이밍 스폰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최소한의 시장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의 효과는 이 정도의 돈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 이하로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뭐 어떻게든 다른 광고 수익을 늘리고 이거는 야구단에서의 노력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공인회계사의 눈으로 볼 때 KBO 리그의 구단들, 10개 구단들이 좀 재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이렇게 동질적인 산업의 회사가 10개씩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산업들은 요 사업도 하지만 요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딱 같이 놓고 보면은 유사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 산업이니까. 그래서 봤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당연히 이제 모회사로부터 지원금 쪽으로 광고비를 받기도 하지만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NC, KT, 삼성이 좀 특이했는데 이 세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돈이 필요하면 대부분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차입을 합니다. 필요할 때. 대출을 하는 거죠? 그쵸. 예. 대출을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좀 번거롭기는 하죠. 담보가 필요하다던가 신용평가 등급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게 필요한데 NC는 그냥 돈이 필요하면 NC 소프트가 다 빌려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모회사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NC 소프트의 주주들은 싫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 돈을 빌려줘? 그 돈만큼 현금이 있으면 재투자를 하든지 그렇죠. 배당을 해야지 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KT 같은 경우는 빌려준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쏟아부은 거죠.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내 돈이 들어가면 그 회사의 자본이 되는 겁니다. 네.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이 있으면 부채 다 갚고 맨 마지막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KT 계속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에 자본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안 돌려받겠다는 얘기죠. 계속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주는 거군요,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갚을 필요는 없죠. 배당을 주는 방법은 있는데 배당을 주려면 돈을 많이 계속 벌어야 뭔가 있어야지 배당을 네. 주지. 그러니까 KT의 계열사들이 KT 스포츠의 주식을 더 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 주식을 더 늘린 다음에 네, 그걸 네, 네, 계속 네. 사준 거잖아요. 네네. 그냥 10개 구단 다 이런 식으로 하자. 왜? 이게 제일 야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아니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건 뭔가요? 이 예수 보증금? 삼성이 제일 신기합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이제 제 분석이고 제 추정이긴 한데요. 예수 보증금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 주석에 잡혀 있더라고요. 예수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회계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네, 낯선 네. 용어예요. 이게 용역을 제공을 할게. 대신 내가 용역을 제공했는데 너가 돈 나한테 안 주면 어떡해? 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미리 1,000만 원 낼게. 그리고 혹시나 내가 돈을 안 주면 거기서 깎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예수금처럼 그 구단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썼다라고 봐야 그래요? 됩니다. 왜냐면 이 259억이라는 돈이 24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있었던 돈이에요. 아직 쓸 수 있는 거예요라는 이게 가정이 성립하려면 현금이 259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쓴 거죠, 사실은. 다른 데처럼 이렇게 투입해 준 거죠, 돈을. 왜 예수 보증금이라는 계정을 왜 썼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특관자한테 그것도 돈 못 벌고 있는 야구 구단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게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대출을 해줬으면은 그만큼 또 4.6% 실제로 받지도 못할 이자인데도 인정이자를 적용해야 되고 유상증자 했으면 언젠가 못 받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특관자 대여금 이러면 누가 봐도 딱 눈에 띄잖아요. 하지만 보증금 이러면은 영업에는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저희도 예수 보증금 하면 스쳐 지나가잖아요. 삼성에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삼성 라이온즈가 삼성 SDS 같은 회사하고 거래할 때 내가 여기다 광고 쏴줬는데 네가 돈 안 주면 어떡해? 라고 할 계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다. 이걸 보증금을 받을 이유가 사실 잘 없는데 그래서 좀 특이하다. 같은 야구 구단들인데 이렇게 돈을 끌고 오는 방법도 다르고 공시하는 방법도 다르더라. 이런 부분이 조금 흥미롭긴 했습니다. 원래는 좀 모기업의 광고가 아니면 사실 좀 안 돌아가는 리그였는데 점점 더 그렇지 않게 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회계 전문가로서는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보실지. 모회사 입장에서 자회사에 한 푼도 지원금 주지 않아도 할 말 없다라고 생각해요. 도의적으로는 야 그래도 히어로즈는 키움한테 110억 받는데 적어도 110억은 줘야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조상은 회계사로서 봤을 때는 내 자회사니까 내 자회사가 공짜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샀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야구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팍팍 써주면 좋죠. 팍팍 써주면 좋죠. 네. 유상증자가 좋아. 그게 최고야. 유상증자 최고. 그게 최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가 2023년과 2024년에 두 해 모두 10위를 했는데 2023년은 구단들 중에 제일 많은 이익을 본 거고 2024년에도 두산, 롯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익을 많이 봤어요. 스포츠 구단의 성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재무 성과보다도 우승, 역시 스포츠는 우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봤다. 대규모로 봤다. SSG가 구단을 인수하고 나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이때 170억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회계사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이제 그 구단의 성적과 그다음 영업의 성적, 재무의 성적이 항상 일치하진 않더라. 우승과 재무적 성과가 좀 같이 날 수 있으면 유인이 아주 크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가 구단을 갖고 있는 구단주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우승하는 게 달가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EPL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가면은 버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승격에 대한 어쩐 엄청난 그 열망과 강등을 피하고 싶은 엄청난 욕망이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리그도 이렇게 산업화가 좀 더 된다면 그 우승을 유인하는 재무적인 동기도 좀 생기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2021년에 SK가 SSG에 팔렸잖아요. 예. 당시 기억하시나요? 1,000억. 네.
이 구단의 가치는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됐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산업이냐,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을 앞으로 막 늘려야지 대신 지금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 계속 손실 나다가 이제는 이익을 본다고 들었는데 야구 구단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손실을 보던 때고 그래서 약간 재무적인 기준으로 뭔가 구단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무적인 기준으로는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만큼 돈을 벌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쭉 당겨보면 얼마 정도가 되겠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추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된 거죠. 저희가 보통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영업이익을 보시고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에비타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에비타에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의 회사들이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산업에 따라 다른데요. 이 산업이 유망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뭐 5배 이하기도 하고 유망하다. 그럼 10배에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20, 30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키움히어로즈가 2024년에 60억 정도 에비타가 나왔다. 그러면은 10배의 가치를 산정한다 그럼 600억인 거죠. 600억은 서울 구단이고 그거보단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무형의 가치. 저희가 뭐 보통 뭐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뭐 몇 조다, 몇 조 달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작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불신하죠, 사실은. 네, 어쨌든 숫자로 보이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손실이 나고 있는데 1,000억에 샀다는 거는 그 무형의 가치를 사실 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아주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잘 없겠죠. 최근에 NBA 구단들이 그 구단들 지분들을 인수를 할 때 에비타 거래 배수가 25배, 30배 이러더라고요. 훨씬 다른 가치를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 많은 개인으로서 이걸 인수한다면 이거에 대한 승부욕이나 이거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또 인수합병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SSG의 1,000억이라는 게 기준가가 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 사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얼마에 샀으니 이 정도 사면 괜찮겠다. 이게 기준이 될 거는 되게 명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억 이상은 되겠죠. 그때는 힘들 때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1,000억을 불렀는데 지금은 구단들이 영업이익도 내고 있고 관중도 계속 늘고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1,000억에 누가 사고 팔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때는 닫힌 거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개 입찰을 한다? 네, 공개 입찰을 한다면 예컨대 뭐 한 회사를 살려고 하는 법인이 3군데가 있다. 그러면 3군데가 회계사들이 투입돼서 밸류에이션을 한다 셈 치면 밸류에이션 값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오차가 아주 크진 않을 겁니다. 나는 1,500억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 회사를 삼으로써 얻는 시너지는 2,000억 원 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2,000억까지는 부를 수 있겠어. 근데 B 회사도 쟤네를 사면은 2,000억 정도의 시너지는 계산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린 2,100억을 써야 되나? 저게 2,100억 쓰면 어떡해? 우린 2,110억을 쓰자.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비합리적인 가격이 나오거든요. 또 자신 있게 우리는 반드시 살 거라고 하면은 4,000억을 부를 수도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여럿이면 서로 간에 또 눈치를 보고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기회가 생겼을 텐데 닫힌 거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요인은 싸그리 없어지겠죠. 마치 그 세이버 매트리션과 스카우트의 그 대결을 보는 느낌 같은 그런 재밌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얼마나 버냐는 문제인데 야구는 그러니까요. 돈이 아니긴 하잖아요. 재밌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 한 번쯤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무엇보다도 이 유상증자 이거 필요합니다. 퍼주세요 좀. 야구단에 좀 많이 좀 퍼주세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우리 김효 회계사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재밌었는데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까? 끝나니까 이제 등에서 땀이 납니다. 사실. 김효 회계사 함께했고요. 배정훈 기자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